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교수입니다. 자, 오늘 일요일 12시 26분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세미나 자료 만들면서 연구소 나왔다가 이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궁금증 사항이 상당히 많은가 봐요. 아무래도 이 DS 단석이라는 대한 이렇게 고가의 매수를 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 구조를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해서 지금 이제 불안에 떨고 있고, 때로는 또 어떤 무상증자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어떤 DS 단석에 대한 폐배터리 사업부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뭐또 어떤 분들은 패시브 자금, 야 이거 코스피 200에 특례 상장할 수는 없나,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 하나하나 다 풀어볼게요. 우리 이제 1월 1일도 신정이기 때문에 휴일입니다. 미리미리 우리 대응하시고 준비하시고 공부하신 다음에 1월 2일 날부터는 제대로 플레이어가 돼야 되죠. 자, 1월 달에도 역시 중순에는 신규 상장주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한 거 청약 배수를 올리는 방법도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릴 거고요. 자,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게 되면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영상을 찍는 게 좀 의미가 있다, 좀 이런 어떤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지난 영상을 한번 가볍게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사실 제가 이 상장 전부터 영상을 찍었던 거라 지금 한번 가볍게 한번 볼게요. 15%죠. 아무래도 기관의 수량이 많다는 겁니다. 첫날 시초가의 시세를 움직이는 것은 아무래도 기관 투자자가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반드시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시초가가 달라지겠죠. 자,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시초가에 대한 부분을 잘 잡자라고 하면서 이제 오전에는 제가 보내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한 큰 걱정을 하지 마세요라고 해서 보내드렸었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상장이 된 날이죠. 이때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한번 더 찍어드립니다. 소리가 좀 낮게 돼서 자 봅시다. 이 글을 보세요. 자, 급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때는 좀 저점 매수를 해보자라고 해서 영상을 다시 찍었었죠. 자, 그러면서 제가 26일 날 DS 한석 49만 원에 매도하자. 자, 50만 원의 라운드 피겨의 법칙이 생길 것 같다라고 하면서 8시 50분에 제가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32만 원대의 매수 및 종가 배팅이라고 문자 보내드렸는데 그것도 영상 한번 지켜보시죠. 자, 이 부분에 대한 영상이고요. 문자 주신 분한테는 제가 올해 53입니다. 여러분들 뭐 인생의 선배님들이라서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찍어드렸고, 자 봅시다. 자 보시죠. 자, 이 부분 보고 가시죠. 자, 보이네요. 스톤브리지의 물량은 항상 종가에 대한 훼손을 이끌면서 이렇게 주가 관리한다. 자, 종가의 훼손을 이끌면서 이렇게 주가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영상을 지켜보세요. 라는 겁니다. 결국은 종가 관리에 대한 부분은 최저점이 32만 원이라고 했죠. 잠깐 깨죠. 괜찮습니다. 결국은 종가에는 뭐 32만 원대는 유지해서 끝날 겁니다. 그게 룰이거든요. 그렇죠? 자, 파이팅 하시고 많은 연락. 자, 이때 파이팅 하시고 이제 종가 31만 8천 원 몇 깨질 때 순간적으로 들어올 겁니다라고 하죠. 자, 그러면서 실제로 33만 5천 원에서 반등을 해서 끝나죠. 그리고 시간에서 상한가를 가죠. 그리고 나서 9%에 대한 이런 상승폭을 이끄죠. 예. 자, 일단은 뭐 이런 부분들을 어떤 룰을 이용한 거지 어제 시장을 보면서 주가가 이렇게 오를 거다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어요. 왜 오전 8시 50분에 제가 이런 걸 알 수 있었냐면 기본적으로 모든 종목들을 여러분들 뭐 분석을 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그 부분은 종목을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제 코로나를 앓고 있어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면 힘이 됩니다. 오늘 최종 전략 다 일러드릴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패턴에 대한 부분을 종목을 보고 차트를 보고 수급을 보는 게 아니에요. 수급은 1차원적으로 보는 거죠. 제 소개부터 먼저 드릴까요? 저는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를 했었고요. 자, 20년 동안은 펀드 매니저 하면서 15년 동안 스타 펀드 매니저였습니다. 1,000억을 운용했었고요. 자, IPO 신규 상장주는 제가 10조 원에서 20조 원까지 운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IPO 신규 상장주는 제가 상당히 좀 익숙하죠. 자, 보면 이 종목을 제가 왜 50만 원대를 넘길 수 없는 49만 5천 원을 제시했었을까요? 네.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부분은 10만 원대에서 최상단에서 이제 비상장일 때 이 공모가 상단에서 시작했죠. 5배에 대한 법칙을 넘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었잖아요. 그쵸? 자, 그중 중요한 건 이 규칙의 룰을 따르는데 삼거래일의 법칙이란 게 있어요. 자, 그러면 1만 원 밑에서 시작하는 건 몇 배의 법칙이 통할까요? 저를 이제 몇 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6배의 법칙을 넘을 수 없다. 단 3거래일 안내만 해결이 된다고 했죠. 자, 합리적인 근거를 들으면서 오늘 뭐 이런 자료집도 다 보내드릴 겁니다. 자, LS 머티라는 종목을 혹시 아시나요? 이것도 역사 따상상 종목인데 이게 6천 원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예, 6배의 법칙을 넘을 수 없었어요. 3거래일 위에. 자, 2부 왜 이 우상향을 그리냐? 요 부분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시가총액에 대한 코스닥 시장에 있는 종목이고요. 코스닥 150의 사전 편입 단계를 걷고 있는 거예요. 얘는 코스피 종목이죠. 코스피 200은 어떻게 되죠? 상장일 15일 동안에 대한 가격 상승분 그리고 시가총액에 대한 기준 50위권에 들어야만 가능한 거죠. 자, 36910입니다. 선물 옵션 동시만기. 이런 기준이 있어서 아직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훼손을 이끌었던 거죠. 자, 정확하죠. 자,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스톤브리지 물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스톤브리지는 쉽게 말해서 벤처 캐피탈입니다. 사모펀드의 성격도 띠고 있고요. 자,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벤처 캐피탈 상장되기 전에 투자하는 벤처 캐피탈을 찾아갑니다. 자, 돈 투자할게요. 그래요? 많이 모으죠. 그럼 얘네들이 뭐가 될까요? 개인이 아닌 기관의 성격을 띱니다. 사모펀드도 하나의 기관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청약 배수를 올릴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번에도 25%는 개인이 받아갔고 기관이 75% 받아갔죠. 많은 수량을 받을 수 있죠. 자, 개인들이 여기를 찾아가는 이유는 뭘까요? 많이 받으려고. 그죠? 갑니다. 10만 원에 받았는데 40만 원, 50만 원 하면 팔죠. 근데 결론은 3개월과 6개월에 보호해수가 걸려 있는 물량들은 95만 주가 있다. 나머지 42만 주 정도는 바로 팔 수 있어요. 그러면 투자자에게 돌려줘야겠죠.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못 파는 물량이거든요. 라고 하고 나머진 팔아서 상환해 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이에요. 다만 아직 상환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왜? 뭐 10억을 넣고 5억을 넣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실질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362때 보호해수 걸렸던 물량들을 다 팔아야만 환매 절차가 되지. 지금 현금을 가지고 얘네들의 의도는 뭘까요? 재매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보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20만 주, 10만 주, 9만 주 대략적으로 다 팔았어요. 근데 사모펀드에 플러스 몇 주가 보이시나요? 이거? 잠깐만. 야, 1200주의 수량이 지금 새로 들어왔죠? 왜 그럴까요?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자, 1200주가 들어왔는데 얘네들은 지금 판자금이 있죠. 대략적으로 몇 주? 예, 43만 주. 이게 지금 수익이 몇 배 났죠? 3배에서 5배, 4배. 이 돈을 가지고 재매수를 할 거예요. 그리고 3월과 6월 후에 도래되는 투자자들 자금을 돌려줘야겠죠. 수익률을 극대화해야겠죠. 왜? 여기 수수료를 먹는 게 얘네들이니까. 간을 본 겁니다. 실제로 저는 이거 파악을 했고요. 자, 그러면 다 팔았고 일정 부분 간을 잡아보는 거죠. 그러면 왜 간을 잡았을까요? 자, 요겁니다. 우리가 뭐 음식을 먹을 때도 항상 간을 보잖아요. 자, 나 말고 다른 애들이 있을까? 근데 제가 이때 자산운용사의 수급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날. 자, 끝나고. 왜 그랬을까요? 자산운용사는 뭡니까? 제가 있었던 데가 자산운용사죠. 자산운용사는 무슨 펀드, 무슨 펀드, 무슨 펀드 여러 불특정 다수의 자금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건 뭐라고 할까요? 집합투자기구 모아서 한다. 투자 신탁으로 봐요. 팔죠. 근데 중요한 건 이 개인이 중요한 건데 대략적인 게 한 뭐만 준가요? 80만 정도 받아갔죠. 자, 요 부분이 중요한 건데 자산운용사의 코드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투신의 코드. 모르는 사람들 불특정 다수. 자금을 모아서 투자하는 펀드. 두 번째는요. 50억 이상의 자산가가 내 거 운용해 주세요.
그럼 이거 일임 거래합니다. 실제로 이 계좌 하나만을 위해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건 개인의 코드로 들어가죠. 이 사람 돈이니까. 그쵸? 이게 들어온 거예요. 들어온 이유는 뭘까요? 어차피 방향성에 대한 부분은 지금은 바닥을 다졌다라고 본 거죠. 이유는요? 자 봅시다. 이유는요? 이유가 있겠죠. 27만 원이란 부분 때는 깨지 않으려고 했던 부분. 왜일까요? 러프하게 잡자고요. 장외에서 마지막 최종 거래가 상장되기 전에 얼마에 거래됐습니까? 27만 원. 인터넷 쳐보십시오. 한두 푼이 오간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지금 현상에서 라운드 피겨 자기네 본인들의 금액이 왔는데 이게 바로 자산운용사의 수급이라는 겁니다. 50억 이상의 개인자금. 자, 이제 논리가 나오세요? 자, 그러면 바닥은 바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상승할 수 있는 근거는 언제 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봅시다. 자, 혹시 바쁘신 분들 있나요? 자, 바쁘신 분들 있다고 한다면 미리 올려드릴 테니까요. 자, DS 단석 1월 대응 전략. 자, 애경 케미칼 성일라이팅. 가중평균 적정 시총. 이거 어려운 말인데 애경 케미칼 오늘 말씀드릴 거고 성일라이팅도 말씀드릴 거예요. 가중평균 적정 시총 계산인데 계산은 다 해놨어요. 이게 아마 1월 달까지만 유효할 겁니다. 예, 주가의 변동폭은 이 룰을 따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날짜마다에 대한 비중을 달리하는 겁니다. 자, 정확히 떨어질 거고요. 청약 배수 올리는 방법은 뭐 아시겠지만 한 주 받을 거 세 주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 말씀드렸죠. 제가 아직 기관 코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4인 이상이 모여서 증권사 방문하시게 되면 예, 기관들처럼 저런 뭐 벤처 캐피탈 이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벤처 캐피탈은 기본적으로 10억 이상의 자산가만 받거든요. 자, 그러지 않아도 되니까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DS DS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DS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이 뭐 정확히 적어서 보내주세요. DS. 혹시나 이 오타를 내버리게 되면 AI가 이렇게 인식을 해서 보내야 되는데 이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아시죠? 반드시 DS라고 해서 보내주시고 조금 이제 여러분들 중에 이제 글씨를 좀 아니 제가 54입니다 올해. 네, 저보다 인생 선배님들이 영상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차트 이야기 지쳤고 수급 이야기 지쳤고 큰 거 있는 걸 원한다. 뭔가 필드에서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합리적인 투자를 원한다. 이해됩니다. 어떤 뜻인지. 예. 자, DS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자, 요 바로 이렇게 AI가 보내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애경 케미칼과 성일 하이텍에 대한 가중 평균은 어떤 이야기니? 이것도 좀 궁금하시겠죠? 자, 들어가 봅시다. 이때 2.2조 원이에요. 지금 훼손분을 반영하면 1조 7천억도 될 겁니다. 자, 봅시다. 자, 1조 7천억입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한 사업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중이 작은 것부터요. 첫 번째 뭐죠? 플라스틱 재활용. 이거 대한민국이 가장 전 세계적으로 5명을 갖고 있죠. 플라스틱 가장 많이 배출한다. 근데 이 사업부는 둔화돼 있습니다. 제외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맞아요. 코로나 이후로 위생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강화되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회용 컵에 대한 어떤 장려가 없어요. 예? 둔화 사업부입니다. 제외. 두 번째 뭐죠? 지금 매출액이 가장 큰 67% 정도를 담당하는 바이오 에너지 사업부. 자, 바이오 에너지 사업부가 뭐니? 자, 그냥 식물과 동물에서 배변가스 있죠? 인간에게 별로 썩 좋지 않아요. 이게 바로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고 폐유, 그렇죠? 그리고 뭐 식용유, 추석이나 연휴 지나게 되면 이 엄청나게 나오죠. 요걸 가지고 또 하나의 에너지원을 만들 수 있다. 이 사업부입니다. 정부에서 거의 뭐 세제를 혜택을 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죠? 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의 매출액은 10%채 되지 않고 있지만 폐배터리 사업부죠. 자, 기관 비공개 IR을 통해서 대주주가 분명히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쪽에 대한 매출액으로 예, 60%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이 사업부를 바꿔버린다는 뜻을 했어요. 이 사업부는 비중을 낮추고. 자, 그때 기관 IR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혹시 자료 원하시나요? 예, 원하신다면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DS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예, 바로 보내드릴 거고. 자, 그럼 봅시다. 자, 지금에 있는 사업부를 제외하고 시가총액이 자, 지금 얼마죠? 자, 뒤로 갈게요. 1점 몇 조 원이요? 7조 원. 상한가 갔을 땐 2.6조
12조 원. 자, 이렇게 나누죠. 자, 그러면 바이오에너지 사업부라고 해서 지금 가장 실적이 좋은 사업부죠. 그게 애경 케미칼이라고 했죠. 자, 놓고 봅시다. 얘 사업부가 지금 7,400억이죠. 러프하게 7,400억. 근데 애경 케미칼이 여기서부터 DS 단석이 오르기 전부터 얘를 보면서 끌어올리죠. 훼손이 좀 됐죠. 배당락 때문에. 얼마입니까 이때가? 8천억 잡읍시다. 실제로 8천억이고요. 자, 러프하게 8천억. 그러면 어떻게 되죠? 8천억. 에너지 사업부. 나오죠? 자, 그러면 폐배터리 사업부를 어디서 등장을 시켜야 될까요? 성일하이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성일하이텍은 시총이 얼마일까? 자, 봅시다. 1조 3천억입니다. 자, 근데 지금의 주가 훼손분을 감안하지 않고 이때부터 사전적으로 오르죠. 얼마죠? 이때가?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때 딱 떨어질 겁니다. 1조 4천억. 그쵸? 이게 이날 첫날에 상한가를 기록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룰은 첫날에 무조건 상한가를 갈 수밖에 없다. 그쵸? 없다라고 하면서 제가 영상을 찍었고, 그 다음에 다음날 5배에 대한 법칙을 넘을 수 없을 거니 5천원 더 먹으려고 하지 말아라. 팔아라. 이 말씀을 드린 거죠. 자, 그러면 앞으로의 전개 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네. 이 논리를 가지겠죠. 어떻게 해요? 예. 이게 선반영이 되죠. 사업부가.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날짜마다 똑같은 비중을 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여기서부터에 대한 비중을 달리해야 돼요. 성일하이텍에 대한 부분도 달리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 DS 단석이 현재 여기서 멈춰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앞으로 1월 달은 이 사전적으로 움직였던 애경케미칼과 성일하이텍 주가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비중 자체를 달리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거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애경케미칼, 성일하이텍, 가죽평균, 적정 시총 계산. 1월 동안은 이 룰에 의해서만 움직이십시오. 변동폭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니까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822-8706으로 선배님 잘 되길 희망합니다. DS라고 보내주세요. 주식 투자는요 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리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고요. 때로는 우리는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기계적인 부분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청약 배수를 올리는 방법 물론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지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보다 훨씬 연령대가 많아요. 나중에 보면 한 2, 3일 지나면 이게 영상에 대해서 누가 봤는지 찍히거든요. 65세 이상이신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80세 이상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항상 기사를 읽어주고 그리고 뭐죠? 맞췄다. 자, 이런 부분들. 이거는 지치지 않으세요? 공시사항을 꾸준히 읽어주고. 그렇죠? 우리 수학 과거에 이제 공부하면서 지치지 않았습니까? 그쵸?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알아야 될 건 뭐죠?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운용을 하기 위한 과정이죠. 필드에서 이런 운영을 해왔던 사람들이 시장에 어떠한 룰이 있고 규칙을 따르고 있고 그쵸? 그리고 뭐 수급적인 논리가 생겼을 때도 한번 팔고 가야 되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 부분을 인식하지 않고 단순히 공시사항을 쭉쭉쭉 읽어준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이 공시사항만 잘 보게 되면 수능 보듯이 공무원 시험 보듯이만 보게 되면 누구나 수익을 얻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정해놓은 답안지대로 가는 게 공시사항이 아닙니다. 때로는 눈과 귀를 막아버리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뭘 보라고 했습니까? 돈의 움직임, 돈의 냄새. 이 돈의 냄새를 알아야 된다. 코가 막혀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 더. 자료집 보시게 되면 다 알 겁니다. 자, 앞으로의 주가는 정해는 플레이어대로 움직일 거예요. 그 상단은 막혀 있을 거고 하단은 지지할 겁니다. 성일하이텍과 애경케미칼의 가중평균. 아주 어려운 작업이지만 이 작업을 하느라 3일 동안 걸렸답니다. 기계가 돌려내기 위해서. 그래도 여러분들 뭐 도움이 되시라고. 자, 이 정도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셔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DS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자, 투자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무상증자 이야기 하다 말았죠. 자, 무상증자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마스크 꼭 끼시기 바랍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자, 이 무상증자는 자, 이 기업이 가능하냐? 일단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상증자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란 게 있어요. 물론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또는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어떤 기업을 M&A 하기 위해서 또는 주가의 부양을 위해서 하는 경우는 있어요. 가능은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이 평균적인 수치를 봐야죠. 특례적인 부분을 보는 게 아니고 거래량이 없는 거. 그 뜻은 대주 지분이 너무 많거나 가격이 너무 비쌀 때 이에 해당은 돼요. 비싸다는 표현 되겠죠. 두 번째,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돈이 너무 많아요. 재투자를 안 해요. 신규 투자를 하지 않았고 돈이 너무 많이 벌리는 대로 보유를 하고 있네요. 그럼 이걸 두 가지를 해야죠. 배당을 하든가 은행에 저금을 하든가. 주주들이 반발을 하는 겁니다. 배당을 주든가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죠. 그래, 이 돈을 가지고 증자나 한번 해볼까? 예, 해놓고 나중에는 뭘 한다? 소각을 시켜버리는 경우. 남은 돈으로 주식수가 줄어들죠. 다시 이런 과정을 반복하거나. 세 번째, 어떨까요? 무상증자를 하는 이유,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을 때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3월과 6월에 물량들이 지금 스톤브리지 물량 말고도 계속 나와요. 그러면 아직 시간적인 부분이 어떻게 될까요? 많죠. 얘네들을 먹여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얘네들 소화 물량은 끝나고 나서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부채가 많죠. 상장되기 전부터 상장을 하는 기업의 이름 이거 아시나요? 99%의 기업은 다 돈이 필요해 상장하는 겁니다. 무슨 뭐 시설 자금이다 뭐다 하지만 결국은 돈이 필요하죠. 삼성전자도 지금은 돈을 많이 보유했더라도 과거에 돈 필요해 상장한 겁니다. 누가 무리하게 이제 회계 감사를 빡세게 받아야 되는데 합니까? 안 하죠. 자, 그러면 돈이 필요한데 이번에 거의 90% 상당을 뭘로 썼습니까? 부채 비용을 갚는 걸로. 자, 악재긴 악재입니다. 근데 부채를 갚았는데 바로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래서 지금 당장 무상증자는 하지 않을 것이다. 주식수를 넓혀서 좋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앞으로 도래되는 물량들이 꽤나 많거든요. 자, 요거 하나. 자, 그러면 얘네들이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자 비용을 1년에 500억씩 내는 거를 안 내게 됐죠. 그러면 당기 순이익. 너 1년 동안 장사 얼마나 잘했어는 영업이익이고 너네 어떻게 돈 관리 잘했어는 당기 순이익입니다. 당기 순이익은 올라가겠죠. 요 부분을 일단은 어떻게 한다? 적어도 6개월 정확한 시즌 6, 9, 끌어올려 놓고 그리고 나서 하겠죠. 시설 자금은 이미 이 부채 이미 발행해 놓은 부채 갚았죠. 폐배터리 사업부를 이용해서 시설 자금 썼고요. 자, 이제 아니다라는 건 아셨죠? 자, 첫 번째. 그리고 이제 앞으로 주가의 흐름은 애경케미칼과 성일하이텍에 대한 가중평균, 산술평균대로 움직이긴 하겠지만 다만 플러스 요소는 없을까요, 선생님? 왜 없겠어요? 지금 600조 시장을 겨냥한 폐배터리 말투가 왜 이러지? 컨트롤 타워 누가 맡을 거냐라는 기사가 나와 있었죠. 이거 뭐 인터넷 찾아보십시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폐배터리가 뭐죠? 네, 맞아요. 보통 우리가 차를 10년 타죠. 근데 전기차 5년마다 배터리를 갈랍니다. 왜? 효율이 떨어진대요. 자, 우리가 어떤 거냐면 휴대폰 처음 샀는데 인터넷하고 그 다음에 전화 한 20번 거니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배터리 100% 충전해서 80%로 쭉 내려가는 경우 있죠. 그러니까 배터리 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1,500만 원씩 두 번을 내야 돼. 3천만 원. 전기차가 6천만 원, 9천만 원. 비싸죠. 전기차 안 쓰려고 하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수요 감소되고 있고. 그래서 이 폐배터리 다시 한번 재활용하는 건 어떨까?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된다? 조금 더 싼 값에 이용할 수 있어서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 왜 중국이 1등이냐? 한국이 1등이냐? 지금 싸운다고 하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폐배터리 시장에 진출하는데 이 부분도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겠죠. 그 기사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빠른 속도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거는 제가 문자로도 다 보내드릴게요.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로 DS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그 기사가 나왔을 때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텔레콤에서는 저희가 이제 공공기관이에요. 금융권 세미나도 아니고 공익적인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무제한으로 보낼 수 있어요. 네. 요건 어차피 AI가 보낼 겁니다. 설정을 하게 되면. 자, 보내드릴 거고 단발적인 이슈긴 할 겁니다. 다만 또 하나 더. 항상 좋은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요소는 없을까? 주가를 못 오르게끔 하는 요소는 없을까? 그것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뭐 시장이 빠지게 되면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뭐 최근에 수급 논란이었고 뭐죠? 예, 맞아요. 패배떨을 부정하는 것도 있겠죠. 그게 뭡니까?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등장하는 LS 머티. 뭐죠? 역시나 따상상의 주인공이었고 만원 밑에서 아까 6배에 대한 법칙을 넘을 수 없었던 거. 그렇죠? 이건 기억해 놓으세요. 만원 밑에서 시작하는 건 3이란 보통 해석이 됩니다. 얘는 울트라 카파시티입니다. 들어보세요. 들어야 되니까. 울트라 카파시티는 폐배터리를 부정합니다. 힘세고 오래가는 건전지처럼 배터리. 100만 번, 100만 번 완충하더라도 새 것처럼 쓸 수 있다. 폐배터리의 부정이죠. 만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울트라 카파시티에 대한 비중 어떠한 지원책 폐배터리처럼 공약을 하겠다라고 해서 정부의 정책이 살짝 들어가게 되면 얘에 대한 주가 상승을 이끄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상황에서도 분명히 성인하이텍이 이 뭐죠? 그 아까 가중평균 그 기간에도 장중의 훼손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 훼손이 일으킨다고 하면 단기적이죠. 단기적인 하락이겠죠. 매수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요것도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822-8706으로 DS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자, 여러분들 잘 되길 희망합니다. 저도 이제 아들 녀석 이제 장가를 들게 됐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 이제 뭐 저보다 인생을 훨씬 오랫동안 사셨고 그리고 연륜을 가졌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실 여러분들과 이런 소통하는 시간들이 너무 좋아요. 예. 사실은 문의 많이 합니다. 왜 이렇게 펀드 매니저 후배들도 이렇게 하시나요?라고 하는데 과거에 제가 석 달 동안 예, 이 유튜버 생활을 잠깐 한 적이 있었어요. 연구소를 만들면서 너무 바빠서 여러분들 곁을 좀 떠나게 됐고 서운하기도 했고 죄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 어떤 다시 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찾다 보니 이렇게 하게 됐네요. 자, 010 4822 8706으로 DS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청약 배수. 내년을 준비하는 자세. 그대로 또 이렇게 움직일 거니까요. 특징적인 사항이 발생되면 제가 그때그때마다 바로 문자는 보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는데 공매도 이야기 좀 해볼게요. 요즘 불법적인 공매도가 좀 많이 일어나는데 한 30종목 정도가 지금 선정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DS 단석 보유하신 분들도 다른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요게 지금 불법적인 공매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네,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른 종목을 보유한 게 해당이 되는지. 그러면 쇼 커버를 해야 되거든요. 예. 한마디로 공매도 애들한테 야, 딱 걸렸어. 다시 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요것도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뭐 한 분 한 분부터 잘 되길 희망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자료를 모아봤네요. 자, 이 정도면 구독과 좋아요 해도 되죠.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 DS라고 해서 보내시면 돼요. 예, 그리고 AI가 대신 일괄적으로 보내긴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요약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이 종목을 다룰 때도 수급적인 이슈 스톰 브릿지, 가격에 대한 법칙, 하단에 대한 27만 원 장외 가격, 그쵸? 앞으로 자산운용사에 대한 수급, 그쵸? 그리고 UC, 울트라 캐파시터, 패배떨을 부정하는 이슈, 그리고 600조의 컨트롤 타워 이야기가 나오죠. 시장에는 이런 이슈가 등장할 때마다 분명히 어느 정도 바닥은 바닥입니다. 여기가 등장을 하면서 주가의 등폭을 이끌어낼 겁니다. 항상 우리는 이런 게 있어요. 탄성이라는 법칙과 중력에 대한 법칙이 있습니다. 오르려고 하면 끌어당기는 중력이. 그렇죠? 요 부분은 주식 시장이나 자연 현상이나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전에 과거에 책을 또 썼죠.
타임 프랙탈이라고 하죠. 타임 프랙탈. 자그마한 현상들이 모여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결국은 불규칙성을 가진 주식시장 같지만 규칙성을 갖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제가 자료집에 이렇게 좀 적어 놓을 거고요. 여러분들 뭐 소통방을 한번 만들어 봐 달라라고 하는데 사실 이 시간적인 여유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제가 좀 시간을 좀 짬을 내서요. 주간 단위든 월간 단위든 여러분들 연구소에 초청을 해서 한 분 한 분 어떤 자세한 이야기를 좀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전략 자료집은 반드시 받아가시고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잘 되길 희망합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DS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이 자료집 보내드릴 거고요. 만일에 어떤 궁금한 사항이 너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자, 그렇게 할게요. 제가 좀 선정을 해서 사연을 적어서 보내주시죠. DS라고 해서 보내주시고 최근 1년 동안, 2년 동안 투자 수익률이 정말 안 좋았다고 한다면 왜 안 좋아인지, 예? 그리고 뭐 주식의 수량, 그리고 평단가 요걸 좀 적어서 보내주세요. 지금 보유하신 종목들, 그리고 손익은 어떻게 됐고, 그렇죠? 이런 걸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 부분에 맞게끔 사람마다의 MBTI도 다르죠. 성향, 혈액형도 다르고 방법을 좀 달리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신규 상장들을 투자하면서 항상 나는 공모주를 받아서 시초가에 파는 게 원칙입니다라는 분들, 물론 이번은 큰 실수는 없었겠죠. 다만 오를 수 있는 종목도 저점에 매도해서 나중에 고점에 매도하는 그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거. 그리고 공모주를 받았는데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 부분들. 자, 이때 최근에 하나의 논리가 있어요. 에코프로머티 기억하십니까? 신규 상장주를 거래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얘는 공모가를 완전 떨어쳤어요. 의도적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2차 전지 전업종에 대해서 얘가 떠버리면은 다른 종목들도 떠서 시작할 거니까 공매도를 싸게 갚기 위해서 얘를 최대한 경쟁률을 다운시킵니다. 이런 종목들은 주워 담아야죠. 한 주 받을 수 있는 거 10주, 20주 받을 수 있는 기회니까 17대 1이라는 거예요. 1000대 1이 아니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 시장과 산업과 업종을 보면 돼요. 이게 제가 15년 동안 항상 스타 펀드 매니저가 될 수 있었던 건데 이제 그 IPO나 신규 상장들은 룰을 따르는 게 필요해요. 근데 시장 산업 업종은 뭐죠? 예. 제롬 파월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은행 총재 같은 미국의 이제 연준 의장이죠. 얘가 이제 금리 동결한다, 인상한다 이런 게 나오죠. 자, 이런 부분 따라 시장의 색깔이 달라지죠. 위냐 아래냐, 그렇죠? 산업은요. 반도체 산업, 이차전지 산업, 바이오 산업, 그렇죠? 이차전지 산업 중에서 양극재, 음극재, 폐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나누죠. 지금 폐배터리 시장은 사실 미국 시장에 글로벌적으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진 않죠. 그러면 여기서 이 규칙의 룰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단발적으로 팔아 있어야 되는구나. 눈치를 챌 수 있는 거고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모리, 비메모리, 낸드, 플래시, 파운드리, 패밀리스. 어느 반도체를 건드려야 되는 건 미국이든 글로벌 시장에서 어떻게 주가의 움직임이 유연하고 있고 산업이 형성되고 있는. 즉 바이오를 한번 볼까요? 예.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그 다음에 일반 항암제. 표적 항암제 이 암만 치료하는 거고 면역 항암제 면역을 위해서 다른 암까지 치료하는 거죠. 어느 산업군을 투자하는지에 따라서 결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을 2차 전지와 신재생 에너지로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풍력 관련주들의 흐름은 안 좋죠. 그렇죠? 지금 바이오 에너지, 애경 케미칼 주가 보셨지만 최근에 예를 보면서 반등한 것뿐이었죠. 성일 하이텍도 역시 그러면 단발적인 흐름으로 그 다음을 준비하는 자세를 가졌어야 되는 게 맞긴 합니다.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도 달라질 수 있어야 되죠. 이걸 우리가 탑다운 방식이라고 해요. 네.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문자 주신 분한테 추가적으로 자료 만들어서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위에서 아래를 보는 투자라면 손실률을 0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제롬 파월이 금리 인상할지 동결할지 뭘로 보면 알 수 있죠? 고용 지표죠. 실업자 수가 증가되는데 어떻게 금리를 인상합니까? 다 신호는 주고 있다. 위에서 아래를 보는 투자를 해야 멀리 그리고 정확히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앞으로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룰에 의해서 그리고 아까 자료집 그리고 내년 분명히 여러분들의 계좌는 풍성해질 겁니다. 그렇죠? 자, 연휴 잘 보내시고요. 자, 주식타짜 안 교수 선배님들 위해서
반드시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시죠? 자, 많은 연락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DS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아시죠? 감사합니다. 주식타지 안교수였습니다.